예,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제 오픈 매크로 모형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죠. 자, 식은 이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자, 기존에 IS식과 LM식이 있고, 거기다 하나 더 BP, Balance of Payment라는 식입니다. 이 뭔지는 좀 이따 설명드릴 거고요. 먼저 IS식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IS식은 이전과 똑같이 이제 산출량 또는 인컴이라는 거는 이제 소비가 되거나 그 다음에 민간 투자로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제 정부 지출로 사용되거나 여기다가 이제 우리가 총 갖고 있는 인컴 중에 일부를 수출을 할 수도 있죠. 수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수출 빼기 수입이 여기는 경상수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X가 오른쪽에 있고 이 수입을 왼쪽으로 넘겨보죠. 그럼 우리 갖고 있는 수입이란 건 두 종류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생산한 수입 더하기 외국에서 갖고 온 물건. 그러니까 우리 갖고 있는 총 물건의 양은 이제 우리가 만든 거와 수입한 거 두 개 있는 거죠. 그죠? 이게 우리의 총 인컴인 거고, 우리가 총 지출은 소비하거나 투자하거나 그리고 정부 지출하거나 수출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여기 수출 빼기 수입, 보통 순수출, 또는 경상수지라는 부르는 부분이 이제 커런트 어카운트라 그러고요. 자, 여기서 하나 주의하실 거는 이 우리나라는 많이 아까처럼 갤럭시 메타 그러면 얘는 이제 갤럭시 그러니까 소비한 양이 갤럭시로 표현된 거고요. 얘도 갤럭시로 이제 표현된 이제 그 투자 양이고 갤럭시를 이제 정부가 몇 개 지출하냐는 뜻이고 갤럭시로 이제 우리가 그 인컴이 얼마냐는 뜻입니다. 또 X랑은 우리가 갤럭시를 이제 얼마나 수출하냐는 뜻이고요. 여기에 수입은 보면 수입은 우리가 아이폰을 수입하잖아요. 아이폰을 수입한 건데 실제로 이 수입을 표현할 때는 그 단위를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아이폰의 양 곱하기 실질 환율 해서 실제로 이거를 이제 갤럭시의 양으로 환산시켜 줘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Q 곱하기 X 스타가 바로 갤럭시를 표현되는 거죠. 이 X 스타가 바로 갤럭시의 양입니다. 우리가 수입하는 갤럭시의 양. 그리고 Q는 갤럭시 한 대당 가격인 거죠. 갤럭시 한 대당 가격. 우리가 다시 돌아가시면 이 명목 환율이라는 거는 1달러당 원화 1달러의 가격이잖아요. 그죠? 1달러의 가격을 원화로 표시한 거고 그게 바로 명목 환율이고 실질 환율은 하나의 아이폰을 갤럭시의 양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Q는 한마디로 그냥 아이폰의 가격입니다. 아이폰의 가격. 대신에 그 아이폰의 가격을 갤럭시로 표현한 거죠. 그래서 이거 수입하는 갤럭시의 양 곱하기 한 개 갤럭시 그 아이폰 죄송 우리가 수입하는 아이폰의 양이고 아이폰 한 개당 가격이죠. 갤럭시를 표현된 가격. 그래서 이걸 그래서 이제 Q 곱하기 S 스타라는 게 바로 우리가 총 수입하는 아이폰의 가치를 갤럭시에 표현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X 빼기 IM이라는 게 이제 표현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순수출도 이제 갤럭시로 표현된다. 라고 이제 이해하셔야 됩니다. 자, 이건 뭐 이제 LM 이퀘이션은 전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퀘이션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국제 수지가 항상 맞아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경상 수지와 자본 수지 합은 항상 0이 돼야 됩니다. 자, 이 경상 수지라는 건 우리가 순수출이죠. 그리고 자본 수지라는 건 뭐냐면 자본 수지라는 거는 이제 net capital inflow입니다. 아웃플로우가 아니고 이게 순 자본 유입입니다. 순 자본 유입.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빌려오면 얘는 플러스가 돼요. 그래서 보시면 얘가 음수다. 경상수지가 음수다. 그럼 우리가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하는 게 더 많다는 소리잖아요. 그죠? 수출하는 것보다 수입이 더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더 많이 수입하려면 어쩔 수 없이 달러를 더 빌려야 돼요. 달러 우리가 찍어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달러가 나가는 거죠. 죄송합니다. 달러를 빌려오는 거잖아요. 그럼 달러가 우리나라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자본 수지의 양수가 돼요. 반대로 우리가 수출을 수입보다 더 많이 했다. 그럼 양수죠. 그럼 우리는 아이폰을 팔아서 달러가 더 많아요. 그럼 달러를 우리 그 금고에 넣어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달러를 넣어봤자 달러는 이자 주지 않아요. 우리나라 은행은. 미국 은행에 넣어야 되는 거죠. 미국 은행에 넣으려면 넣는다는 소리는 달러가 밖으로 나간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자본 순 유입이 없고 자본 순 유출만 있는 거죠. 그런 경우에 이제 자본 수지는 음수가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그 대차 대조표상으로 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는 항상 균형을 맞춰야 된다. 0이어야 된다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이걸 우리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이퀘이션, BP 곡선, BP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 개, 산출물 시장의 균형, 그리고 이제 금융 시장의 균형, 그리고 이제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 그러니까 국제 수지가 항상 균형이 돼야 된다라는 조건을 우리가 가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공급곡선은 그대로고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경상수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이 경상수지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X 빼기 X가 수출, 그리고 수입인데 수입은 X 스타, 아이폰의 개수 곱하기 아이폰 계단 가격입니다. 갤럭시로 표현된 계단 가격. 이게 바로 순수출이에요. 그 순수출을 우리가 그냥 net export해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보통 우리가 그냥 흔히들,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흔히들 환율이 증가하면 우리가 순수출이 증가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기 위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을 우리가 마샬 러너 컨디션이라 불러요. 마샬 러너 조건이라 부릅니다. 자, 그게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다시 보시면 이 수출이라는 게 있고 실질 환율 곱하기 수입량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수출량을 보시면 이게 환율과 그다음에 Y스타라는 건 이제 미국의 경기거든요. 미국의 GDP.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으로 Q가 상승하면 반드시 수치를 늘게 돼 있어요. Q가 상승한다는 소리는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Q는 아이폰의 가격이에요.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가면 당연히 갤럭시는 싸지니까 수출이 잘 돼야겠죠. 그래서 수출은 Q의 증가함수고 Y스타는 미국의 GDP입니다. GDP가 증가하면 미국 GDP가 증가하면 당연히 미국의 수출도 좋아져야겠죠. 그죠? 좋아져야 됩니다. 자, 반대로 우리가 수입하는 건 뭐냐면 Q가 상승하면 아이폰의 가격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예, 수입은 줄여야겠죠. 그죠? 그리고 이 Y는 국내 GDP가 올라가면 당연히 또 수입은 늘 거예요. 그죠? 그래서 수입에 대해서는 Q가 감소함수고, 국내 소득에 대해서는 증가함수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게 Q가 상승해버리면 단위당 가격이 올라가 버리니까 사실은 수입 액수는 더 늘 수 있어요. 수입량은 줄 수가 있지만, 그러니까 아이폰의 대수는 줄 수 있지만, 그거를 갤럭시로 우리가 환산했을 때는 더 많이 수입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이제 환율이 증가하면, 그래서 실제로 다시 보시면 환율이라는 게 여기서 환율 사실 실질 환율이 하지만 이게 실질 환율이고 이게 S가 명목 환율이잖아요. 사실 명목 환율이 증가하면 실질 환율도 증가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시면 이게 명목 환율은 그날 막 팍팍 변하지 않아요. 뭐 1200원 됐다가 1250원 됐다가 막 1300원 됐다가 막 하루에도 몇십 원씩 왔다 갔다 하는데 이 물가라는 건 P라는 거는 뭐 하루도 한 달이 돼도 그 잘 안 변합니다. 이렇게 생각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따라 사실은 실질 환율이 변한다는 거는 거의 대부분 장기적으로는 안 그렇지만 단기적으로는 거의 대부분 사실 명목 환율이 변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명목 환율이 오르면 실질 환율이 오르고 실질 환율이 올랐을 때 순수출도 좋아지려면 사실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그 조건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샬 러너 컨디션이에요. 물론 명목 환율이 올라가면 실질 환율이 올라가가지고 아이폰의 수입 대수는 무조건 줄어드는 거 맞습니다. 그거는 뭐 이견이 없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가격까지 포함했을 때는 수입액으로 따지면 꼭 줄어든다는 보장이 없어요. 자, 그럼 그렇게 되면 조건을 보겠습니다. 자, 먼저 그런 조건이 바로 여기에 주어져 있습니다. 이런 조건이고 이게 뭔지에 대해서는 이제 설명을 드리죠. 먼저 설명을 드리고 이걸 유도 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보시면 얘는 탄력성입니다. 탄력성. 많이 보신 거죠. 그 가격 탄력성입니다. 수출에 대한 가격 탄력성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Q가 상승했을 때, 그러니까 아이폰이 비싸졌을 때, 또는 이제 갤럭시가 싸졌을 때 수출이 얼마나 느느냐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아이폰의 가격이 비싸졌을 때 아이폰에 대한 수익이 얼마나 줄어드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더했을 반드시 1보다 커야 된다. 라는 겁니다. 1보다 커야지만이, 그러니까 이 탄력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이폰 가격이 올랐을 때 수출이 잘 되는 거, 아이폰 가격이 올랐을 때 수출이 잘 되는 효과와, 또 아이폰 가격이 올랐을 때, 이게 아이폰의 수입 대수가 줄어드는 거.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부호가 음수입니다. 이거 자체가 부호가 음수예요. 왜냐면 이거 미분값이 음수거든요. 라운드 엑스다 라운드 큐브 음수거든요. 이게 음수고 이게 또 마이너스 이거 마이너스까지 따지면 이게 플러스겠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기만 안 되고 얘도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이지만 동시에 이 두 개의 플러스의 합이 1보다 커야지만이 우리가 이제 환율이 상승했을 때 우리가 순수출에 개선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기본적으로 탄력성이 커야 돼요. 탄력성이 커야 됩니다. 그냥 아이폰 가격이 올랐을 때 수치가 확잘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러니까 환율이 조금만 올라도 사람들이 이제 물가에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그 아이폰 안 사고 갤럭시를 엄청 많이 사고 또는 이제 아이폰 가격이 조금 올랐을 때 우리나라 수입을 엄청 줄여야 이제 민감하게 줄여야 이제 우리가 순수출에 이제 개선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되는 이 조건이 어떻게 도출되는지를 한번 다 같이 해보려고 해요. 한번 해볼까요? 이거를 제가 여기다 쓰지는 않았거든요. 여기다가 제가 직접 한번